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조금씩 무뎌가는 요즘입니다. 내려가나 싶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올라가나 했더니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언제쯤 이 박스권을 뚫어낼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오늘도 주요한 지지, 저항, 가격 라인들 짚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가 지나간 뉴욕 증시 내부에서 자금이 이동되면서 조금은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 1.34% 전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크게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는 0.21% 상승했지만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을 그려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덜 매파적이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이 촉발한 AI 투자 회의론이 기술주 전반을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야기하게 됐는데요.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죠. 분기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이 상황에서 향후에 이 AI 인프라 투자 지출을 위한 계획을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AI 설비에 대한 투자 부담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채 조달 비중이 늘어나면 현금 흐름이 막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기술주 전반이 다소 흔들리면서 시장의 자금은 금융주, 가치주 그리고 중소형주로 조금씩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우리가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부터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까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시장 변동성도 굉장히 극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가 전보다도 빠르게, 전보다 더 크게 일어나는 건데요. 금리 인하, 양적 완화에 이어서 우리가 유동성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미국 의회가 SEC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퇴직연금 계좌에 즉각 허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가 폴 애킨스 SEC 위원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낸 건데요. 이 서한에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7일에 서명했던 행정명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미국인은 이 대체 자산이 포함된 펀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이 디지털 자산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본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가장 강력한 자금 유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퇴직연금과 관련한 SEC의 승인 여부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이런 소식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비트 해킹 사고 이후에 이 가상자산 거래소들 보안 강화라는 미션을 떠안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요. 이제는 책임 유무를 떠나서 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이런 법제화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국내 거래소들이 저마다의 대비책들 내놓고 있습니다. 보안 인력을 확충하고 또 AI 기반의 보안 위협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양한 대비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속에서 고팍스는 고팍스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보안 교육 강화를 위해서 플랫폼 기능 고도화에 더욱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또 보안의 날을 지정하기도 하면서요. 별도의 교육 이수 과정을 필수로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보안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들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이용하는 거래소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런 장치들로는 어떤 것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지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코인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비트코인은 0.58% 상승하면서 현재는 다시 한번 92,0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계속해서 조금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인데 여기를 조금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더리움과 XRP는 조금 아쉬운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이 2.5%가량 하락하면서 한 번 더 3,20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가려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XRP도 0.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도 솔라나는 다시 한번 힘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0.5%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밈코인 단에서는 조금 힘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도지코인도 1.7%가량 하락하고 있고 이 도지코인을 필두로 그 하에 있는 밈코인들까지 조금은 힘이 역부족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선별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 전반에는 약간 동력이 사라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라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펼쳐봐야 될지 더욱더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변동성이 또 심하기 때문에 주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주말 동안에도 정보방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그널 드림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환 전문가입니다.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참 뜻대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히든 종목 오픈부터 해서 상세한 전략 부분까지 준비해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와 꿀팁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내가 박스에 갇혀 있다는 생각만 하더라도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시장의 답답함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위로 뚫을 수 있을 만한 기폭제가 빨리 조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실히 드는 요즘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승 동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흐름을 이용해 볼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통해서 다양한 전략들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하시죠. 일단 지난 방송에서 역시나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지와 저항선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다.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었는데 뭐 일주일이 지나도 별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의미를 좀 둬야 되는 거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체크해드렸던 지지와 저항 부분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지금 언급드렸던 이 차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희는 일단은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예측을 당연히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94K를 지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94K를 넘어서야지만 96K, 100K까지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100K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신고가도 갱신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지와 저항 부분을 좀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사실상 이게 지금 하락장도 아니고 추세 전환도 아니거든요. 이게 상승하는 사이클 중반에 나오는 조금 전형적인 조정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상 빠른 매매가 아니고요. 정확한 자리 선정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제가 좀 흐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고 조금 설명을 제가 한번 좀 드릴 건데요. 이제 비트는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추가 반등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참 더블탑 저항에 맞고 고점은 못 넘기고 내려온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새벽 구간에 좀 반등을 좀 하더라고요. 기분 좋게.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현물 차트와 CME 선물 차트 사이의 저점 괴리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을 두고 보면은 91K와 94K 구도에서 사실 숏 부분 쪽에 조금 많이 유리하게 나오고
나오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던 모습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틀 전 뭐 펌핑을 시작했던 지지 구간인 89K에서 네. 단기적으로 조금 버텨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탓이 현재 유지 중에 어센딩 구조의 87K 하단부가 제일 중요하게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하. 이게 왜냐하면은 현재 이제 단기 고점이 한 차례 높아진 만큼 네. 이제는 이제 저점이 낮아지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조금 부정적인 신호로 조금 해석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언급해드렸던 이 87K 하방 이탈은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탈 없는 선에서만 이 고점을 이어가는 반등이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안 되는 시장이고요. 네. 치고 빠지는 이런 전략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셔야 되는 지지는 저번 주와 사실 마찬가지로 88K지만 강력한 지지 구간의 매물대가 제일 많이 모여있는 90K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지금은 제가 이 저항 부분은 92K로 제가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네. 지금은 반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94K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는 기대했던 금리 인하로 인한 상승 패턴에 조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이제 흐름보다는 지지 구간이 깨지면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저희 종목방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흐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입장하셔가지고 주말간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수익 보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바랐던 시장 전반의 상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박스권을 위로 뚫고 시원하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기도 했었고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지만 위를 시원하게 뚫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렇다면 결국에는 저항을 맞고 밑으로 다시 내려왔다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시점에는 오히려 밑에서 다시 한번 탄탄하게 지지가 되는지 이걸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 강하게 지지로 작용되고 있는 게 90K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딛고 올라가는지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의 관건은 또 94K를 뚫어내는지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와 저항 라인 명확하게 살펴주셨으니까 이 라인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장의 비트코인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더리움은 우리가 어떤 지점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답답하기는 매한가지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도 많이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저번 방송에서는 사실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상승 쪽을 제가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좀 해드리면서 네. 저는 이제 수익을 조금 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전에 하락 다이버전스로 인해 가지고 단기 조정이 조금 발생은 했지만 네.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저항 부분을 제가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3,100달러에서 3,200달러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강하게 이제 그 저항 부분을 뚫어주면서 이제 좋은 흐름이 조금 나왔거든요. 네. 이제는 반대로 3,100달러를 이제 지지 구간으로 제가 좀 지금 측정을 할 겁니다. 아, 이전에 저항이 이제는 지지로 되돌림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뚫리면은 저도 이제 조금 포지션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셋업을 찾아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또 새벽에 좀 상승하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베스트인 상황은 이제 여기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제가 계속 언급해드렸던 이 3,600달러에서 3,700달러 선으로 이제 저항 구간에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사실상 제일 베스트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들을 너무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더리움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같이 비트코인과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움직여 드릴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이 그래도 밤사이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는 3,600, 3,700까지 얼마나 빠르게 도달하느냐가 되겠죠. 일단 3,100달러 지지 구간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이더리움이 3,250달러 부근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그 위로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가지의 대장들보다 그 밑에 단에서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알트코인들은 도대체 내가 어떤 부분을 지표 삼아서 보면서 움직여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선행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많은 알트코인들을 보유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조금 체크하면서 움직이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운전대를 비트코인을 조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제일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는 게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제일 이제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비트코인 차트로 조금 들고 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오늘도 히든코인을 좀 들고 왔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히든코인 종목 또한 살펴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비트코인 움직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제일 중요한 구간인 게 이제 94K 구간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저항 구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이 94K를 넘겼으면 사실상 종목을 좀 시원하게 많이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흐름 자체가 제일 좋은 흐름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항을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94K를 넘기기 전까지는 80K 부근에서 하나 더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매수 자리를 제가 좀 드릴 겁니다. 벌써 듣기만 해도 심장이 철렁한데 그때를 오히려 좀 맞죠.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이시죠? 맞죠,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하는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예측은 했지만 생각보다 쉽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넘어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하락할 때 사실상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고 매물대가 들어오는지 제가 살펴보고 네. 그리고 종목방에서 이때 들어가면 좋습니다. 제가 저번 하락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때 계속해서 그런 자리들을 제가 짚어드릴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알트코인을 지금 신규 매수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비트코인이 80K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고려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반대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 지점까지 오히려 가까워지면은 그때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때 되면은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그때는 조금 더 물을 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추가 매수 자리를 거기에서 노려보자라는 맞습니다. 거죠. 좋습니다. 일단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를 조금 동일선상에 두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저항을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방으로 조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죠. 만약에 80K 때까지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 돼서 분할 매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알트코인의 대응 자리가 도대체 어디일까 전문가님 통해서 또 비트코인 통해서 의견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방송을 통해 또 히든코인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데 여태까지 어떤 흐름들 보여왔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도 단기적으로나마 상승하는 코인들이 항상 있잖아요. 전문가님이 또 이런 코인들을 아주 잘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조금 전문가님에게는 재미를 보는 한 주였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이 종목을 오픈을 해드렸죠. 네. 사실 이게 조금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조금 제가 휩쓸리다 보니까 종목을 원래 오픈을 안 해서 들고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종목을 오픈해드리면서 조금 인간적인 면모를 좀 보여드리지 맞아요.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거는 4일 만에 이제 10% 구간대까지 올라오면서 오. 수익을 충분히 보여드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답답하지만 저는 사실상 일주일 동안 참 따뜻한 일주일이지 않았나 와.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조금 보고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 종목은 제가 11월 때도 들고 왔었고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도 조금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눌림이 왔거든요. 예, 제가 이제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반익 반본. 그렇죠. 지금은 이제 50%는 익절하라고 50%를 들고 가고 있는데 지금 흐름상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또 봐야 되겠지만 나머지 50% 본절을 걸어둔 게 이제 또 스탑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는 어쨌든 기다리면은 항상 늘 시기는 찾아오고 기회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또 진입할 자리가 나오면은 그때 또 다시 정보방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또 남겨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좋은 기회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원래 이름을 오픈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장 상황을 보니
보니까 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름 공개하겠다라고 하셨던 게 바로 스타게이트 파이낸스였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시원하게 공개를 해주셨는데도 방송 직후에 4일 만에 10% 정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님의 전략을 따라가신 분들이라면 반익 반본, 반은 익절하고 반은 본전에 다시 걸어두는 이 전략들 잘 따라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전략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향후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미 한번 튀어 올랐던 코인이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걸 원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새로운 히든 코인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한 주를 조금 더 따뜻하게 가져갈 수 있는 코인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또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선물로 주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답답해 하실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같이 보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네. 상세한 이제 전략 부분까지도 들고 왔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만큼은 그래도 우리 팍스경제TV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상세하게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를 들고 왔는데 너무 친절해지셨는데요. 참 이게 또 새벽에 지금 또 올랐다 보니까 네. 지금 또 이게 진입자리를 다시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언제든지 잡아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일단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차트는 이제 해외 거래소 차트입니다. 제가 국내 거래소 차트도 같이 들고 왔지만 이제 현재 저도 매매 계획 중인 종목인데 종목은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은 고점에 대한 지지를 받는 구간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매수 전략을 좀 들고 왔는데요. 네. 1차 매수 구간은 이제 555달러 선에서 564달러 선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2차 매수 구간은 아래 구간은 510달러에서 519달러로 잡고 있는데 네. 제가 짚어드리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 거래소다 보니까 김프가 조금 붙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늘 장점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김치 프리미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원화로 제가 차트를 조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제가 좀 들고 왔고요. 네. 지금 1.3%가 좀 붙어 있는데 이제 업비트로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현재 지금 한 85만 3천 원 선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저께 이 차트로 들고 왔기 때문에 이제 83만 6천 원 부근에서 1차 매수를 제가 잡을 거라고 봤는데 네. 지금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종목방에서 제가 방송 직후에 수정을 해가지고 바로 제가 좀 수정을 해서 언급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2차 매수는 이제 아무래도 80만 원 선으로 전략을 자꾸 움직이는 걸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구체 전략은 제가 이게 처음으로 조금 준비했었는데 이게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대응하는 구간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추가적인 전략 부분은 종목방에서 입장하셔가지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오늘의 히든 코인이다라는 거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비트코인 캐시가 다시 한번 시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는 8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차 매수가를 이 부근에서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2차 매수가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갔을 때를 대비를 해봐야겠죠. 80만 원 구간에서 조금 가져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이런 가격 라인들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향후 대응 전략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방 안에서 오픈해드릴 예정입니다. 주말 사이에도 24시간 동안 전략들 이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도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